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문재인 대표가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회 최고위원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직무 정지라는 것은 지금 당원 당규상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조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재인 대표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죠.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을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편으로 윤리심판원에 배부된 그 건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은 직무 정지를 시키겠다.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나름대로 수습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왜요? 당내가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미지근한 문재인 대표의 조치 가지고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 대표께서는 업참마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표정을 보니까 출석 정지, 난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바람만 당분간 자자하겠다, 이런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당내 여론들에게 수용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수용 안 할 것 같고, 주성영 최고위원도 말씀이죠. 지금 무슨 체면으로 지금 공같이냐 이 소리를 옆에 듣고 나서 그거 다시 복귀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 대표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단칼로 이렇게 잘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비춰집니다만은 이게 4.29 재선거의 참패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전민 당대표분들 그런 분들 처신을 하시는 거 보면은 어쨌든 자기가 나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다시 주저앉혀 이런 절차라도 밟아야지. 그것도 없이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다소 무책임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의 업참마속 하나 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정도 가지고 나 당내 수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장 대표. 예. 근데 우선요, 저는 이 말하자면 새정치연합의 사태는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도대체 당을 수습하고 또 발전시킬 수 없다는 거, 이게 말하자면 본질입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가 지금 급부상돼 가지고요, 이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이래가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즉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도대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그렇지. 특히 지난번 대선 때는 전적으로 당 대표가 공천도 잘못하고 또 성완종 씨 사건에 대해서도 떠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진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는 소리 듣고 특히 또 왜 사면 문제 아니습니까?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비대위가 인수위에서 했네 해가지고 무책임함을 드러내 보이고 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하는 문제를 통해서 새정치연합 문제가 극복돼야 되지. 정청래 씨 문제 이거는 격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또 정청래 씨 문제는요. 당 대표가 무슨 출석을 정지하고 꼭 이래 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할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거는요 당규위원회 해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즉 아까 보니까 윤리심판원 거기에 지소는 돼 있죠. 그러니까 윤리심판위원회 해부해서 하면 되고 예. 그 동안에는 당 대표가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무슨 징계권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친노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엄중한 이 문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 기울과 관계없이. 그런데 출석 좀 당분간 안 하는 거를 두고 업참마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업참마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건 제가 향이요, 마속의 목을 벤 겁니다, 이게. 말의 목을 베는 거다, 이 말씀이죠. 아니, 마속이라는 장군. 죄송합니다. 마속이라는 장군. 마속이라는 장군의 목을 벤 겁니다. 그래서 군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뭐 출석 정지 좀 한 거를 가지고 뭐 업참마속하면 그 업참마속의 진정한 뜻을 잘 왜곡하는 거죠. 아마 제갈량이 들으면 저는 업참마속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제갈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을, 당내 상황을 상당히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약간 뭐 보직 좀 바꾸고 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냐 하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지금 거부감이거든. 호남이 뭡니까? 호남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가 안 되겠다는 그 심리가 확연히 다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당내 유력 인사들이 비판하는 거 보세요. 조경태 의원이 아니더라도 김한길 대표만 하더라도 시점하면 사퇴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 사퇴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수습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 없는 걸 해가 딱 주저앉아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가 여기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공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주먹색에서나 쓸 수 있는 얘기를 말이야. 제1야당에 말이야. 저 최고위원이고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사퇴도 안 할 건데 왜 그렇게 공갈 치느냐.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있을 수 없는 파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잠깐 무슨 뭐 보직 수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문제는 친노 패권주의가 새정치 민주연합을 지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왜 지금 손학규 의원들한테 사람이 몰리겠어요? 문재인 대표 안 되겠다는 이런 논리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표한테 대단히 듣기 좀 거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퇴해서 수습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난 수순을 밟으면 오히려 당내 조정이 돼가지고 계속 유임하세요.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제가 좀 예, 보태면요. 아까 그 뭐 호남 말도 좀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데요. 호남 사람들이 뭐 문재인 씨가 부산 사람이라서 싫다 이게 아닙니다. 또 문재인 씨가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 또 가깝다 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친노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를 해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호남 사람들이 무슨 지역 감정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 가지고는 야당다운 야당이 못 되겠다. 특히 정권 교체도 못 하겠다. 이래서 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표나 또는 친노 세력은 그걸 알아야죠. 알고서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정말 한나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또 앞으로 차기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려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요, 그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YTN하고 전화 통화해서 이 직무정지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CG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이죠. 박주선 의원도 저희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직무정지 시키는 것은 일종의 꼼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럼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 박지원 대표하고 상당한 표차가 굉장히 팽팽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탕평 인사 정책을 쓰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 눈을 보더라도 탕평 인사를 안 써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엉어리가 딱 져가지고 이번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사태를 이렇게 진단해가 여기 수습하려고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내가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약간 무슨 보직 조금 바꾸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다. 그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날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대해서 불통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 자신이 지금 당내 여론에 대해서도 불통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환골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올 연말부터는 공천이 시작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내년 4월이 이제 총선이니까. 그래서 공천권을 둔 이 친노와 비노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각이 아니라 그건 아주 정확하죠. 친노 세력이 문재인 씨를 대표로 세운 것은 다음 총선에서요, 보다 더 유리한 말하자면 좌파 세력을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총선에서의 말하자면 공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공천을 많이 해놔야
대선에서 후보 결정할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실 문재인 대표 재정도 되면요, 대표정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내놓는다고 봅니다. 왜? 이 친노 세력이 절대로 이걸 안 내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만신창이가 되더라 하더라도 왜? 그래야 자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즉 대선 다른 게 아니라 당내 그 후보 경선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본선에서는 예. 패배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상황인데 이걸 아셔야 돼. 정계를 은퇴했다고 확실하게 다짐한 손학규 전 고문의 전 대표. 전 대표한테 왜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예. 그게 바로 아니 문 대표 안 되겠다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천정배 씨가 또 있잖아요. 천정배 씨가 당장 당을 못 만들어라 치더라도 천정배 씨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것도 바로 이제 반문재인 그게 명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을 진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흔쾌하게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안철수 의원 머리가 보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야. 지금 저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듣기 싫은 소리를 과감하게 좀 들어주고 그걸 황골 탈퇴해야 되고, 정청래 의원 그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만에요. 정청래 의원이 선거할 때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말버릇이, 이분의 깡패 이거 한마디뿐만이 아니에요. 깡패 공갈입니다. 저 공갈. 지금까지 이거 정치권에서만 듣기 거북한 험악한 용어를 한두 번 썼어요. 그 상습이에요. 그것도 당내에서는 이번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물론 그 자기 지역구에서 저 지지를 받아가 당선되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 정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영어를 계속 삼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나가는 최고위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비판받아야죠. 자, 그리고 내일이 말이에요.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완구 전 총리의 운명이 어떻게 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저는 허지부지 끝날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 전체가, 심지어는 홍준표 씨까지도.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을 척결할 의지가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건이 났으면요,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이름 난 사람들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의 적폐까지 따지고, 또 야당까지도 다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제 부정부패 나왔는데, 물론 그것이 정치개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사건이 나왔으면 그걸 엄중하게 조사해야 되지. 정치개혁 하겠다. 정치개혁 하려고 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검찰도요, 아까 문무엇인가, 검사장이 유능하다는 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잘 모르지만, 무능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저렇게는 오래 끕니까? 그 다음에요, 형사사건이 났으면요, 신속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무슨 한 사람 소환하는 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법 앞에 평등한데, 맨날 며칠, 금방 내주 초에, 또 주말 되면 주말에, 금주 초. 이래가지고 대개수에게. 근데 그 뇌물 사건이 수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밖에 없기 때문에. 장 원장님 말씀도 기본적으로 옳은데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 혐의는 자살하신 분이 자기가 여러 사람 수많은 명단 중에서 미운놈 골라가지고 이름 하나 적어놓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라고 받아는 것도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띄우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해가 지금 이게 수사가 늦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보세요. 이완구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겠어요? 당장 수긍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검찰이 수긍하지 않는데 확실한 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리를. 그래서 시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지버지는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늦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옛날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아주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의 의미. 의미는 잘 모르지만요. 또 그분이 침묵할 수밖에 없죠. 또 굳이
자기가 안 했다 그랬고 예. 이미 할 말 다 해버렸는데 뭐 더 뭐 안 한 거를 굳이 또 증거를 댈 거는 없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이요 보통 무능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수사도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 사람은 줬다고 하고 이미 세상을 등졌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성완종 씨가요 뭐 여러 군데 돈 뿌렸다는 건 세상이 다 안다고 이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요 제대로 안 걸려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글쎄,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검찰의 무능이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게 정치 허지허지 되면 지금 네. 특검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수사에 소홀한다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지금 장 원장이 맡아도 쉽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돼 있습니다. 보세요. 돈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뭐 정황 증거지. 그래서 심정은 가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 이제 이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적 가지고 하고 내일 10시에 이제 출근한다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한번 두 분 또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